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예민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주제,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돈 없는 척입니다. 며칠 전 아들이 아파트 전세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건 없니? 잠깐 망설이던 아들이 사실 좀 빠듯하긴 해요. 라고 말하며 흐뭇한 표정을 짓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무리해서라도 도움을 주었을 텐데 이번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진 않아. 너희가 잘 알아서 해낼 거라 믿는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어요.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 순간 기쁨도 슬픔도 아닌 묘한, 쉽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동양의 고전인 논어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대화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어떤 말이든 그것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대화의 방향과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부모가 먼저 입을 열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자녀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게 기다리는 부모가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못 본 척은 결코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현명하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결해드리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모르는 척하기. 지난 주말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라서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인사도 하고 웃기는 했지만 아들 내외가 서로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눈길조차 거의 교환하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 있니? 하고 바로 물었을 텐데 그날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대신 손주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떠나는 길에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제 마음속 깊이 오래 남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녀의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 묻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막상 입을 열까 말까 망설여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정말로 알고 싶은 마음은 산처럼 크지만 혹시 질문이 오히려 자녀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요소는 바로 원치 않는 개입이라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부모가 건네는 질문이나 관심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물어보게 될까요? 사실 부모의 마음은 늘 앞서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지금 힘들진 않은지라는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그 마음이 말로 먼저 튀어나오는 거죠. 자녀가 힘들어 보이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신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던진 한마디가 오히려 마음의 벽을 세우고 좋은 뜻으로 한 말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죠. 우리 딸이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 힘도 없어 보이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해. 그래도 계속 물어보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두면 내가 너무 무심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고민 참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아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걱정돼서 자꾸 물어보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죠. 물론 쉽지 않지만 말없이 지켜보는 건 정말 큰 용기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더 깊은 신뢰를 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참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는 어른이 되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힘을 기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중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 서기 위한 공간을 넉넉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함께 아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걱정돼서 자꾸 물어보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죠. 물론 쉽지 않지만 말없이 지켜보는 건 정말 큰 용기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더 깊은 신뢰를 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참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는 어른이 되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힘을 기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중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 서기 위한 공간을 넉넉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 깊이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 계속해서 캐묻거나 조언하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다치게 되죠. 그러나 그보다는 누구든 조용히 기다려주는 순간, 그런 배려가 느껴질 때 마음이 열리는 법입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닙니다. 말보다 먼저 감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가 겪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내면에 공감하는 순간 깊고 오래가는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가족 심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으며 심리적 공간을 부여받은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게 될 확률이 무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검증된 사실입니다. 부모가 일부러 모른 척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은 자녀에게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먼저 존중하고 싶어하는 조용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써 지켜내는 것은 사랑이고 묻지 않음으로써 쌓이는 것은 신뢰입니다. 이는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이며 자식들은 훗날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고 조용히 기다려주셨다는 것을요. 물론 지금의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침묵은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예민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주제,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돈 없는 척입니다. 며칠 전 아들이 아파트 전세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건 없니? 잠깐 망설이던 아들이 사실 좀 빠듯하긴 해요. 라고 말하며 흐뭇한 표정을 짓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무리해서라도 도움을 주었을 텐데 이번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진 않아. 너희가 잘 알아서 해낼 거라 믿는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어요.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 순간 기쁨도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 마음 한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여전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는데 그 마음을 꾹 눌러 참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습니다. 과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내밀었던 손길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문제는 가족 간, 특히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갈등 원인 중 금전 문제가 무려 4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돈 문제가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큰 갈등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딸이 차를 살 때 여유가 생겨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이사를 앞두고 잔금이 부족하다며 다시 말을 꺼내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고도 거절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주위에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자식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처음에는 분명히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넘기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심리적 현상이 동반됩니다. 바로 반복적인 도움이 주어질수록 자녀가 그것을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적응 현상, Adaptation Level Phenomenon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큰 감동과 감사를 느끼지만 반복될수록 그 감정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기대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느새 자녀는 이번에도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갖게 되죠. 그렇게 관계의 방향성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자녀는 익숙해진 손길에 기대어 쉽게 손을 내밉니다. 이때 발생하는 진짜 문제는 부모가 주는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닌 의존의 패턴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의존은 점점 굳어져 결국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자녀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 없는 척이 필요합니다. 이는 냉정한 태도가 아니라 자식이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학습된 의존으로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받다 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책임을 미루는 법을 익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는 정서적으로 덜 성숙해지고 부모는 점점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이 깊을수록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부모가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기대를 바꾸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한다면 자식이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절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만 조금 달리 해도 분위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 생활이 빠듯하단다.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까 여유가 많지 않아. 하지만 너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녀가 처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돕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의 역할이란 결국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발밑의 바닥을 단단히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요?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 도와주지 않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자 동시에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자녀를 진정으로 믿고 지지하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현실 감각을 키워주는 중요한 신호이며
자녀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항상 모든 문제를 대신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녀에게 생기면 비로소 그들은 자신이 살아갈 인생을 진지하게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어릴 적부터 모든 문제에 대해 도움만 받고 성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행히도 그런 경우 자녀는 평생 내가 다진 것보다 더 필요하다는 결핍감을 안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끝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재정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금융교육은 자녀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와 거기서 얻는 교훈 없이는 큰 성공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은 자녀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내밀고 싶은 손을 빅 붙잡아 한 걸음 물러선다면 자녀는 비로소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비로소 맞는 모습을 믿음입니다. 매우 비서춤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못 본 척입니다. 결혼한 딸이 어느 날 홀로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얼굴빛도 어두웠고 말투도 평소와 다르게 짧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겠죠. 예전 같았으면 바로 무슨 일 있어? 김서방이랑 다니?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조용히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죠. 이틀 후 딸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 아무 말도 안 해줘서 고마워. 나 진짜 그날 누가 뭐라도 말했으면 더 무너졌을 것 같아. 그 한 줄의 말이 제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 걸음걸이, 심지어 숨소리만으로도 자녀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죠. 이는 20년, 30년 함께한 시간이 만들어낸 본능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무엇이든 묻고 챙겨주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랑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참으로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가족 심리학자 윌리엄 도어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공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위로하려는 마음에서 건네는 말이나 조언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감정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말보다는 잠시 숨 쉴 여유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정말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계속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히려 더 답답하고 그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동양의 고전인 논어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대화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어떤 말이든 그것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대화의 방향과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부모가 먼저 입을 열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자녀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게 기다리는 부모가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못 본 척은 결코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현명하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명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 이 3가지 태도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말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며 어떤 표현들이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녀에게 충고를 하고 싶을 때 잠시 마음을 접어두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녀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 대부분의 부모는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좋은 의도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조언이라도 상대에게 판단으로 받아들여져 방어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충고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네 기분은 어땠어?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야? 이런 질문들은 자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질문은 폐화의 주도권을 넘기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한다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겠지만 한 번은 단지 네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이야? 라고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더니 마지막엔 엄마, 말하다 보니까 답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조언이라도 상대에게 판단으로 받아들여져 방어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충고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네 기분은 어땠어?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야? 이런 질문들은 자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질문은 자녀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기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한다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겠지만 한 번은 단지 네가 정말 원하는 건 뭐야? 라고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더니 마지막엔 엄마, 말하다 보니까 답이 보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아들을 위하는 것은 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결정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래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때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답을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질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질문의 힘은 단순히 대화 기술을 넘어서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질문이 긍정적인 성인 자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며 조언보다는 경청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대화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절대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그렇게 잘하던데. 라는 말은 무심코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자녀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순간이며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집에 들렀어요. 동네 친구들의 소식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저는 가볍게 아랫집 영원이는 이번에 회사에서 임원됐더라. 영우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 자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며 조언보다는 경청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대화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절대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그렇게 잘하던데 라는 말은 무심코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자녀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순간이며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집에 들렀어요. 동네 친구들의 소식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저는 가볍게 아랫집 영원이는 이번에 회사에서 임원됐더라. 영우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표정이 굳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겨우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정리해고 얘기가 있어서 마음이 심란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말이죠. 중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무심결에 그냥 한 말이었겠지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오히려 실수에 빠른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치는 부모들이 더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최근 인간관계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상처받는 말 1위는 바로 비교의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격려나 동기부여의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부모의 의도는 결코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말 속에는 더 노력하면 좋아질 거야 라는 진심 어린 기대가 담겨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비교는 결코 격려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듣는 메시지는 넌 부족하다, 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감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하던데 라는 말을 한다면 위리보다는 좌절감만 더 크게 느끼지 않았나요? 자녀를 진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채찍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선입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정의 언어가 되어버립니다. 딸이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 저는 일부러 다른 집 자녀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연결해드리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모르는 척하기. 지난 주말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라서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인사도 하고 웃기는 했지만 아들 내외가 서로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눈길조차 거의 교환하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 있니? 하고 바로 물었을 텐데 그날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대신 손주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떠나는 길에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제 마음속 자녀에게 힘이 될까요? 비교가 아닌 인정은 이런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네가 선택한 방식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 결과와 상관없이 너의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은 자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다는 내적 동기를 키워줍니다. 물론 부모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변화가 없으면 어쩌지? 다른 집 자녀는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이런 조급함이 결국 비교의 말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자녀의 성장을 돕는 말인지 아니면 오히려 마음의 벽을 세우는 말인지를요. 오늘부터라도 비교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새기세요. 자녀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을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도 다시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분명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하기도 하셨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자녀의 전화 한 통, 따뜻한 눈빛 하나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가려지고 감정이 앞서면 진심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가장 따뜻한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분명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하기도 하셨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자녀의 전화 한 통, 따뜻한 눈빛 하나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가려지고 감정이 앞서면 진심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가장 따뜻한 표현은 때론 말이 아니라 조용한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자녀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소중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를 위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현명한 사람들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